남도민주평화길은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답사 직무연수입니다. 2020년은 6개 권역 총 240여 명이, 2021년은 13개 권역 총 590여 명이 남도민주평화길 직무연수를 이수하였고, 2022년은 영암군 48명을 시작으로 11개 권역 총 528명이 1박 2일 또는 2박 3일에 본 연수를 신청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렁대는 짙푸른 바다에 충무공의 충절과 이름 없는 민초들의 자주 독립의 기상이 숨쉬는 보배섬 진도에서 남도민주평화길을 힘차게 걷습니다. 명량대첩 정유재란 때인 1597년 9월 16일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협 물돌목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한 해전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당시 해안을 비롯한 호남 지방을 일본군들이 유린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잔악한 행동은 오히려 민초들을 대동단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 어쩝니까? 전쟁이 어디 있어? 안일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군사체제를 바꿔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군사체제가 원래 15세기는 진간체제예요. 근데 16세기 재승방략체제로 바뀝니다. 이건 이제 군사제도를 알아야 돼. 쉽게 말하면 군사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쩝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그 있는 사람들이 동원되는 체제예요. 요새 예비군 같은 제도. 일본이 파죽제서로 몰려와. 그리고 거기에 그때 경상의 수사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그 유명한 원균이에요. 원균. 근데 거기에서 지켜내지 못해. 그래서 이순이 나가죠. 짠짠 나가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강포 예전부터 싸워서 마지막 노량 예전까지 23번을 싸워. 어쨌든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진 이순이. 그래서 불세출의 영웅이 되고 지인은 우수영 앞바다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수영의 지인을 찾냐, 진짜 올라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보면 불을 지르고 우수영 저 관하로 불교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명량대첩의 승리 요인은 해역의 특성과 조류를 이용한 관방전술, 현지 실정과 지리에 밝은 지역 출신 인사들의 책략, 민초들의 죽음을 불사한 전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량대첩 이순신이 임진왜란 중에 정유재란 중에 어떻게 갑자기 진도 이 땅으로 왔을까 오는 과정을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건데 과정 없이 갑자기 지금 진도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이 이 명량으로 오게 된 거는 정유재란 때거든요. 그러니까 1597년입니다. 1597년 정유재란 때인데 이순신이 모함에 의해서 옥사 감옥에 2번 갇히게 돼요. 그래서 2번 이제 백의 종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2번째 백의 종군하고 관련이 돼요. 1597년도에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사이에 이순신이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순신이 갇힌 그 다음에 2대 삼도수군 통제사가 원균이 됩니다. 해방 이후에 막은 건데 이때 바다였기 때문에 배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준비했고 여기를 기지 삼아서 했고 실제 전투는 밀물대 저쪽 그 울돌목 오늘 해협 있죠. 그쪽으로 호텔을 했다가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지는 사건의 주인공이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서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중손 사당입니다. 배중손은 고려 무신 정권기 무신으로 삼별초 항쟁의 지도자입니다. 삼별초는 1만 2천여 명의 여몽연합군과 치열한 격전 끝에 왕호는 홍다부의 손에 죽고 배중손은 남도 석성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이를 기리기 위해 국민들이 사당을 세웠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관련된 내 가족까지도 전부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삼별초는 겪게 됩니다. 1999년에 배중손이 거기에서 전사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저쪽에 배중손 사당을 그 정충사라고 하는 사당을 만들었었거든요.
용장산성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적 제126호입니다. 몽고 침입에 대항하던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고 127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9개월간 항쟁하던 곳입니다.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관부와 성곽을 쌓고 승화 후 오늘 왕으로 추대하여 자신들이 정통 고려 정부임을 자처하며 용장산성에서 항쟁하였습니다. 이 순절묘역은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216호입니다. 1597년 9월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 통쾌한 승리를 하였으나 곧바로 신안 당사도로 후퇴함에 따라 이름 없는 진도 사람들은 일본군에게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묘역에는 정유재란 때 죽은 조홍량, 조명신, 김성진, 박헌동 등의 장수급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진도군에 자리한 국립남도국악원입니다. 남도의 멋과 흥을 신명나게 배웁니다. 잘 먹고 술 잘 먹고 잘 먹고 떡 잘 먹고 식 주고 술 사 먹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오나나세 오나나세 진도 교육장님의 진도의 역사와 문화 이해하기 강의입니다. 우리 진도에 아주 훌륭하신 향토사를 하셨던 김종호 선생님이 계셔요. 여기 3호에 있는 농업박물관 관장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도 문화원장도 하셨고, 예전에 전남일보 기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도에 대한 향토사 연구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고, 아마 그 향토사 하신 분 중에서 그분만큼 우리 진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광주에 계시는데, 우리가 진도를 보배 진자를 써서 진도 그러는데, 그분의 그 설명에 의하면 아주 그 중국의 옛날 한자 사전에는 그 보배 진자가 다른 뜻으로도 쓰였답니다. 혹시 무슨 뜻이었을 것 같아요? 돌, 그렇게 척박한 그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배 진짜로만 쓰이는데 옛날에는 돌 진짜 돌이 많은 지역 이렇게도 한자 자전에 중국의 오래된 한자 자전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진도는 옛날에 돌이 많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보배 진자를 써서 매우 보배스러운 비옥한 또 옥주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비옥하게 보배스러운 땅이다, 보배스러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상당히 조금 살기 힘든 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 진도대교 저 사진 너무 멋있죠. 저는 최근에 아쉬운 것이 저게 지금 케이블카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저런 사진이 안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아쉬워요 사실. 저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관광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진도대교를 넘어오면 바로 그 진도타워가 보이죠. 그럼 사람들은 진도타워가 진도 관광의 1번지인 줄 알아요. 둘째 날의 첫 일정은 의신면 금갑리, 금갑진성에서 시작합니다. 자연을 자연스럽게 토성도 그렇고 정원도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소세원이에요. 여러분 소세원이 왜 아름다워요? 건물이 커서가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 있는 소세원의 건물과 그 앞에 계곡과 바라오는 바람과 이게 어우러진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이용하는 선조들의 지혜를 배웁니다. 금갑진성은 남해와 서해를 잇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에 위치한 조선시대 수군진입니다. 1485년에서 1499년 사이에 축조되었으며 왜구를 막는 전략상의 요충지로 수군 만호가 지휘하는 석성입니다. 고려의 슬픔을 간직한 삼별초 궁녀 둔벙으로 갑니다. 같이 여러 가지 수발을 들었던 여기뿐만 아니고 급창은 남자 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용장산성에서 삼별초군이 패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좀 이따 가는 곳이 의신 마을이 있고요. 그 사천을 지나서 울림 삼방을 가거든요. 그쪽에서 또 한 번 엄청나게 패배를 합니다. 삼별초가 추대했던 숭하후 왕혼이 붙잡혀 논수골에서 죽자 전투 중에 피난 가던 여기급장 등 궁녀들은 몽고군에 붙잡혀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며 이곳 의신면 둔봉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슬픈 곳입니다. 울림 삼방 앞에 위치한 남도 전통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전시실과 글씨 및 그림 체험실, 서화 경매장, 수장고 등의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미술관 내에는 그윽한 먹빛의 담담한 채색, 그리고 어쩌면 남도인의 삶, 그 자체를 표현하여 남종화를 완성한 소치 허련과 그 화맥을 이어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칠면서 수려하고 막힘없는 운필로 그윽한 먹향이 살아있는 서예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울림삼방입니다. 울림삼방은 한국 남종화의 고향입니다. 그 증명이 뭐냐면 아기발로 태어났어요. 남원성을 공략했던 정거했던 것이 진도 출신이 아니고 진도 외구가 성이 비어 있으니까 남원성을 침탈해가지고 있는데 이성 태조의 성결 그걸 외구를 섬멸하러 갔어요. 갔는데 자기가 화살을 맞아.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1856년에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곳으로 그의 후손 5대가 이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한국 남종화의 화맥을 이어왔습니다. 소치 선생의 생가입니다. 강강 수레요. 수레 사뿐사뿐 수레 잠깐 뛰더라면 하고 앞사람 가는 사람 설소리하여 모두가 다 태극 문양도 그려보고 이라
알다리가 안 왔네. 소치는 1835년 해남 대흥사에서 초이 선사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초이의 소개로 서울에 살고 있는 추사 김정일을 찾아가 본격적으로 글씨와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소치는 추사와 교류함으로써 중앙무대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화가로서 큰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소전미술관은 한국 근현대 서예가 고 소전 손재영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 미술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진도군청에서 설립한 미술관입니다.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던 손재영의 평생 역작과 그를 위해 국내 거장들이 작품을 고향 진도군에 기증한 것을 계기로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은 진도중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단막극을 비롯한 진도의 전통음악으로 진도 토요민속 여행을 떠났습니다. 진도읍성입니다. 즉 동국여직승남에 의하면 진도읍성은 세종 19년 해진군에서 진도군으로 복군될 때 지금의 고군면 고성리의 터를 잡았으나 진도의 중심이 될 수 없어 지금의 철마산 아래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성의 둘레는 3,400척, 높이 11척의 읍성을 쌓고 산문을 설치하였으며 성곽 형태는 사각형으로 서쪽 벽을 동쪽 벽보다 짧게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부가 복원되어 있고 대부분이 소실되어 그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자주독립의 기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남동 민주평양길의 핵심 키워드가 자주독립에 있다.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어저께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진도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 진도의 첫 시작은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저는 옛날 동학농민혁명 그러니까 무조건 저쪽에서 다 후퇴해가지고 장흥전투 아시죠? 장흥전투에서 마지막 서남쪽으로 일본군들이 밀고 옵니다. 이쪽으로. 마지막 최후의 지역을 그리고 몰살 지역, 몰살이라 한꺼번에 철망항량에서 처단을 했더라고요. 철망항량에서 처단을 하고 내일 모든 것을 여러분들 가실 겁니다. 그것이 요즘 해당되는 홋카이도 6월이죠. 홋카이도 6월 거기서 가져갑니다. 모작 지금 현재 영광입니다. 모작, 고착 여기에 사람들을 같이 와서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오늘 가신 읍성을 공격합니다. 사적 127호 남도진성입니다. 남도진성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삼별초 배중선 장군이 진도에 와서 몽골에 항쟁할 때 근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당시 삼별초가 여몽연합군과 맞서며 느끼는 두려움과 지켜내야만 하는 처절함,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간절함은 이제 역사의 함성으로 사라지고
지금은 여름을 재촉하는 뜨거운 열기만이 텅 빈 진성안을 휘감고 돕니다. 남도민주평화길 연수생들은 이제는 평등한 대동세상이 되리라고 그들의 함성을 대신 외쳐봅니다. 남도진성 남문 밖 세운천에 세워진 무지개 다리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민초들의 선량한 마음처럼 참 예쁩니다. 진도 팽목항에 있는 4.16 팽목 기억관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청해 해운이 운영하는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전기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하여 승선객 476명 중 단원고 학생과 교사 250명을 포함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대한민국 해난사고 중 5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낸 재난사고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안산 단원고에 다니던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자녀를 가슴에 묻고 그 아픈 가슴을 안고 견디며 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찾아와 애도할 수 있으며 국가든 개인이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배움의 장소이며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에 의해 활짝 핀 예쁜 꽃으로 피어나지 못한 서럽고 맑은 영혼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하며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용솟음 치는 포마를 뒤로하고 해물을 가르며 돌아오는 연푸른 저 배를 타고 아이들이 흔적 없이 다시 오기를 기대합니다. 송현제는 동학농민운동 집단학살 매장터입니다. 1894년 진도읍에 도착한 일본군과 관군은 감옥에 가둬둔 동학군 죄수들을 문초하고 주민들과 대질해 50여 명을 철마광장에서 총살하였습니다. 이때 총살된 동학군은 손행군, 김윤선, 김대욱, 서기택 등이 있으며 이곳 송현제에 묻혔습니다. 진도향교는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127호입니다. 1437년 처음 진도읍성 동쪽에 지어졌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1623년에 읍성의 남쪽에 건립하였습니다. 이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656년에 현재 위치로 이관하여 중수하였습니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의 지방교육기관입니다. 성균 간의 하급 관악 교육기관인데요. 지금의 지방국공립대학 또는 거점국립대학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향교를 통해 수많은 유생들이 입신양명의 디딤돌로 삼았겠지요. 향교는 어쨌든 간에 우리 학교의 원조인데 굉장히 아쉬워서 그분들께 가을이 할 때는 학생들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이렇게 원래 용어를 다 사용하더라도 가을에는 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도 사용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분들은 그게 이제 성균관에서부터 싹 합의가 돼가지고 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노라 하면서 여전히 올해도 하면서 그 영어들을 하는데 영어는 굉장히 저도 여전히 어려워서 참 이게 이대로 원형대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요즘 용어로 약간 변경을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이건 저는 생각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강진에서는 향교와 이게 교육기관이 손잡고 향교 폼생폼사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십니다. 저는 평소에 진도가 너무 알고 싶어서 이번 연수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다른 연수보다 좋았던 거는 지역에서 향토 역사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와 동행하면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요.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어디라도 향토를 연구하는 역사 연구가가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렸을 때 TV가 없던 시절 저희들 엄마와 옹기종기 앉아서 방에서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좌우의 갈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긴장감 있게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만 자라면서 보니 그게 어느덧 저희들 가슴속에 상처 비슷하게 되었었고 공론화될 수 없었던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도 민주평화길을 걸으면서 그런 좌우의 갈등마저도 이해와 화해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었고 그러나 직접 관계된 관계자들은 아직도 그 꺼내어 말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분들도 가슴을 툴툴 털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연수들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남의 이런 각 시군의 뿌리들이 이 4월 실록에 새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자주 독립의 기상, 고배, 남도 민주의 평화의 길, 진도 정말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오고 장공은 나를 보고 태없이 살라오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버네 아이고 대고 허허 성화가 난데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끄나 절 따라 봄문 가고 봄 따라 청춘간지 온난 백발을 어찌 할 거나.